대부분의 전세보증금은 내 전재산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도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것만으로 안전해질까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까지는 꼭 체크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정기적으로 임차 목적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뒤 임대인이 변경되는지 또는 근저당권 등의 제한 물건이 설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앞서 이야기한 변경점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되는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의 잔금을 받자마자 같은 날 바로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를 변경해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위 상황에 대해서 문의해보거나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임차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해두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둘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마음을 확실하게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종료된다면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하루라도 빠르게 계약 종료의 이사를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통보해둬야 됩니다. 계약 종료 2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종료됩니다. 그래서 가끔 계약 연장을 원하는 악의적인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의 의사표시가 자신에게 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약 종료 2개월이 다가올 쯤부터는 일부러 임차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읽지도 않으면서 또 내용 증명 우편 또한 송달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용 증명 우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으로 내용 증명 우편을 공시 송달로 송달 간주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을 통해서 공시 송달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뿐만 아니라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만약 계약 종료 2개월이 다가올 때쯤 부랴부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임차인의 통지를 받지 않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계약 연장의 의사가 확실히 없는 경우라면 미리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이사 나가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계약 종료 시점이 눈앞인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지했고 도달까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면 보증금 반환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준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면, 1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까지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만 보증금 원금에 대한 반환 청구만 가능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일 다음날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그 결정을 받은 다음에 이사를 나가야 하고, 이럴 때는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에 대한 소송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해서 새롭게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또 은행 연체 이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손해가 예상된다면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계약 종료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인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 및 손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서 도달시켜 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만약 보증보험을 실행해서 보증금 원금을 받고자 한다면 역시 계약 종료일 다음날 즉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두고 그 결정을 받아둬야 합니다. 비록 보증금 원금을 보증보험사로부터 돌려받더라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 나간 날부터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금 원금을 받은 날까지의 지연이자와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두었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몇억 원이나 되는 보증금을 단순히 임대차 계약만으로 보호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제한 물건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상담받기 원하신다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